나중에 하지 뭐가 가족을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할 때는 굳이 뭐 이런 걸 생각하나. 아직 멀었는데 괜히 복잡한 얘기 꺼내서 분위기 깨면 안 되지.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례를 보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이 나중에라는 말이 가족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걸요. 저와 가까운 한 이웃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집 한 채, 예금 조금, 그리고 퇴직금 일부를 모아두셨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나누면 돼.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남겨진 건 재산뿐만 아니라 갈라진 형제의 마음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이 집은 내 몫이라 했어라고 했고, 둘째와 셋째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결국 서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유언 한 장만 남기셨더라도, 혹은 조금만 더 일찍 대화를 시작하셨더라도 그 집은 가족에게 그대로 남았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마음이 아니라 문서와 절차로 움직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라는 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크든 작든 문서로 남기고 절차를 밟으면 그 의지가 확실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재산이 많아야 준비할 가치가 있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지 않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적은 재산일수록 갈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눌 게 적을수록 각자의 몫이 더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지금입니다. 건강하고 판단이 또렷할 때 시작해야 내 뜻을 명확히 담을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후에는 주변에서 결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작게는 가족끼리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 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금은 이렇게 나눠라. 그냥 밥상머리에서라도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엔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건강검진에 비유하고 싶어요. 몸이 멀쩡한데 왜 병원 가냐는 분들 많죠. 그런데 건강검진은 아플 때 받으면 늦습니다. 상속과 증여 준비도 똑같습니다. 문제 생기면 하자가 아니라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난 욕심 없는 집안이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욕심 없는 집안은 있어도 오해 없는 상속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형제 사이가 좋았던 집안도 돈과 재산이 얽히면 표정이 달라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속과 증여 준비는 재산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 정작 나중에는 너무 늦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화 한 번, 문서 한 장, 그리고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한 번이면 절반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재산을 남기는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뜻과 가족의 관계를 함께 남기는 일입니다. 그 출발선은 바로 오늘입니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이나 증여 얘기를 꺼내면 마치 거대한 변호사 사무실, 수십 페이지짜리 계약서, 복잡한 법률 용어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휴, 나는 그런 거 할 형편도 없고 머리도 아파하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준비의 첫걸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상속증여 준비에서 첫 번째 단계는 내 재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 재산의 전모를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 오래전에 들었던 예금이 자동이체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든가, 토지 지분이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채 방치돼 있다든가, 아니면 보험이 여러 개 있지만 어떤 건 해지했는지 헷갈린다든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남겨진 가족은 재산을 찾는 데만도 몇 달, 길면 몇 년이 걸립니다. 심지어 찾지 못한 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재산 목록 만들기입니다. 종이에 쓰셔도 되고 메모장 앱을 써도 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투자상품,
빚까지 전부 적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빚도 반드시 포함하는 겁니다. 빚을 모른 채 상속을 받으면 가족이 그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뜻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막연히 집은 큰아들에게 예금은 나눠서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눠서라는 말이 각자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나눠서라는 말을 한 사람은 균등하게로, 다른 사람은 필요한 사람 위주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기억과 해석이 갈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금액이나 비율을 명확히 적는 게 좋습니다. 예금 5천만 원은 두 자녀에게 5대5로 나누고 남은 3천만 원은 배우자가 생활비로 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유언장 쓰면 되잖아 하시는데 문제는 형식입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 유언은 전부 직접 손으로 써야 하고 날짜, 이름, 서명까지 빠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수정하면 수정한 부분 옆에 반드시 날인해야 하고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이 들고 가도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작성과 보관을 전문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실수나 누락 없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세금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준비를 미리 하면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죠. 이걸 활용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대신 여러 번 나눠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 문제는 재산 규모와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가족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걸 꼭 말해야 하나요? 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말하는 게 좋습니다. 몰래 준비해두면 가족 입장에선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했지? 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뜻과 방향, 그리고 중요한 재산의 처리 계획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놀라서 감정이 격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증여 준비는 큰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 구체화, 문서화, 그리고 대화의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재산이 많든 적든 가족 간 다툼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게 맞습니다. 이건 변호사나 부자가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나중에로 미루느냐, 지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준비는 재산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는 진짜 이유는 돈을 잘 나누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은 가족의 마음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도 형제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깊게 들어보면 금액 자체보다 왜 내게 말 안 했나, 왜 그 사람만 챙겼나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 간의 신뢰와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은 한 번 깨지면 평생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재산 목록과 분배 비율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마음을 함께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은 너희 엄마와 내가 평생을 함께 산 곳이니 그 추억을 이어가길 바란다. 또는 예금은 균등하게 나누되 내 동생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서로 양보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유와 바람을 함께 남기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저 돈을 받았다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받았다로 느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음을 지키려면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만든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 상황과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만든 유언장에 둘째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준다고 써놨는데 지금은 둘째가 그 가게 일을 아예 안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유언장을 바꾸지 않으면 그 뜻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최소 3년에서 5년에 한 번은 내 상황과 가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문서를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보험 갱신처럼 내 인생의 계약 조건을 새로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과정에서 대화의 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 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분위기가 있죠.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면 괜히 욕심 부릴까봐 하고 조심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피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오해와 싸움이 생깁니다. 오히려 차분히 조용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족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가족 모임 때 오늘은 내가 준비한 게 있다며 재산 정리와 분배 계획을 직접 프린트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랐지만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서 아,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그 가족은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나 재산 관리 문제에서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상속증여 준비는 돈을 어떻게 나눌까 보다 가족이 어떻게 남을까의 문제입니다. 재산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마음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기억이 평생 따뜻하게 이어지느냐 아니면 씁쓸하게 끝나느냐는 준비하는 지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오늘이 바로 그 준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마음을 미리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작은 메모라도 시작해 보세요. 가족의 웃음과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얘기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혹은 이 부분이 궁금하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준비가 곧 가족의 평화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